예, 안녕하십니까. 김대영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1998년 그 제40회 사법시험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2년 과정 수료한 후에 로고스라는 법무법인에서 3년 동안 실무수습을 쌓고 2003년부터 예금보험사 사내변호사로 한 4년 4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2008년도에 현장에 나와서 개업을 하고 있는 그런 변호사입니다. 제가 98년 사법시험 합격하기 전까지 95년, 96년, 97년, 98년 4년 동안 2차 사법시험장에 들어갔었는데 매해 떨어질 때마다 왜 자꾸 시험에 떨어지는지 고민해보던 차에 40회 사법시험 준비할 때는 그 전년도 1회부터 39회까지 나왔던 사법시험 문제를 다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법시험 문제를 분석하다 보니 출제 경향이 유사하게 나오는 것들을 그때서야 발견을 하고 기출문제에 대한 중요성, 그 전에 나왔던 판례들에 대한 중요성, 그 전에 나왔던 지문에 대한 중요성을 그때서야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7과목에 대한 사례를 분석을 하고 심지어는 일본 사법시험 문제까지 분석을 해서 제가 40회 사법시험 합격을 할 그 당시에는 거의 모든 문제가 예상했던 대로 나온 것을 경험했습니다. 마침 기회가 주어져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강사로 쓰게 되었는데 민법이라는 과목을 제가 맡게 됐고 또 변호사 시험 문제 출제 경향을 분석하다 보니 3년 동안에 나왔던 문제들 중에 매해마다 나오는 문제가 있고 같은 문제가 나오지만 사례를 조금씩 바꿔서 선택형에 나왔던 게 사례형에 나오고 사례형에 나왔던 게 기록형에 나오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선택형 문제 중에서는 비근한 예로 민법 108조 제2항 그 3자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 108조 제2항의 3자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매해마다 출제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제가 이 모의고사 강의 진행을 15일 동안 아마 진행을 할 터인데 제가 아마 강의를 진행하면서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판례와 모든 이론을 다 전달할 수는 없고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출제 경향 빈도가 높은 그런 부분들 위주로 해서 제 나름대로의 쟁점 정리집을 만들고 모의고사 문제집, 선택형 문제와 사례형 문제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어떤 문제는 어떤 지문은 반복되는 지문이 나올 텐데 그런 부분들은 다 중요하니까 제가 그 사례에 집어넣은 거고 지문에 집어넣었던 것들을 인식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첫날 강의할 문제 중에 그 사례형 문제 중에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2008년도 예금보험사에서 퇴사한 후에 맡은 사건이었는데 그 부안에 있는 현대상호저축은행 그 지급보증 사건으로 그 기존에 나와 있는 대법원 판례가 없는 사안에서 제가 사건을 위임을 받았는데요. 현대상호저축은행의 대표이사인 김남주 대표이사는 사실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 18조 2항에 의해서 지급보증서를 발급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그런 강행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을 위반하고 개인의 사리사욕의 목적으로 법 규정을 위반하고 지급보증서를 발급을 했습니다. 잘 모르는 문외한들 일반인들은 LC와 같은 지급보증서가 있으면 다 모든 것도 해결되는 줄 알고 얼마 커미션을 주고 지급보증서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사기를 치는 생각을 했는데 그 규모가 400억 정도의 규모였습니다. 예금보험사에서 퇴사하고 그 사건을 맡아서 진행하던 중에 대부분들이 다 민법 35조 1항 또는 756조 1항을 기준으로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그런 사안에서 저는 법인을 대리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어서 어떻게든지 디펜스하기 위해서 이론을 구성하고 만들어서 총 15건 사건을 제가 수임해가지고 12건을 승소했던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서 변호사들의 어떤 공격 방어 방법에 따라서 승소하고 패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꼭 판례만 달달달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판례의 판시사항만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론 구성해서 어떻게 재판 진행하고 어떻게 법정에서 나와서 구술변론을 하는 것들의 중요성들을 깨우치게 됐습니다. 저는 동일하게 대응을 하지만 공격해오는 원고 측 변호사들의 성향에 따라서 제가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했지만
가급적 저의 의뢰인들을 위해서 저한 사건을 맡긴 그 당사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사건을 맡았고 그 사건에 대한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실무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사안들, 최근에는 채권 양도에 대한 문제, 채권자 추적권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문제가 되는데 제가 14년 동안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현재 실무에서 중요한 것들이 무엇이고 그 판례가 나오게 된 배경, 특히 판시사항만이 아니라 사실관계가 어떻게 유도가 되고 사실 인정이 어떻게 인정되는지에 대한 부분의 과정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하나씩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판례가 맞냐 안 맞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통해서 판례를 체득하다 보면 내가 외우지 못했던, 내가 알지 못했던 판례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유추해 나가서 오히려 사례형이든 기록형이든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풀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 3주간 동안 여러분들이랑 만나게 될 터인데 이 모의 강의 시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선택형 문제 20문제와 사례형 문제 1문제 또는 2문제를 가지고 저와 같이 공부하면서 복습하고 질문하고 같이 토론을 하다 보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비록 여러분들과 나이 차이도 좀 나고 그 수험 생활했던 것들이 오래 많이 지났지만 제가 14년 동안 경험했던 그 변호사 생활을 가지고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